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레벨업에 성공하였는데 의외로 해외 시장은 오전에 상승하던 것을 모두 반납해버렸습니다. 내일 있을 파월의 연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냉정하게 보면 쇼 스퀴즈를 마치고 시장이 쉬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아직 아니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또한 레벨업이 확실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쿼드러플 옵션 만기주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갭 상승 출발하고 나서는 가벼운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락으로 전환될 정도의 매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초반 1시간 동안은 매물을 다 받아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320선을 중심으로 사실상 오전 11시 30분까지는 아주 징그러운 따주기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선물 3월물 포지션을 6월물로 이월하는 롤오버는 시간당 1000계약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러운 변동성 매도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흐름은 특별히 방향성을 자극하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1시 30분이 넘어서면서 근월물 선물 매도가 멈추고 현물 매수도 들어오기 시작하자 지수는 레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시장을 당긴 주체는 외국인들이었고 외국인들은 11시 30분부터 현물과 선물 매수를 강하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는데요. 장마감까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현물을 3,200억 넘게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종가까지 현물 매수를 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동시효과를 앞두고 선물 매수는 빠르게 줄여버렸어요. 선물이 롤오버된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당월물 선물로 매수한 것은 그냥 다 단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전체 옵션이 미결 현황판을 보면 양옵션 프리미엄이 대단히 낮은 상태예요. 즉 추세로 방향성을 잡기에는 몇 날 며칠이고 움직일 것을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양쪽으로 옵션 발행량이 과도하죠. 그래서 옵션 환매를 시켜가면서까지 추세를 만들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간 그 선물 미결 현황을 보면 작년 3월 옵션 만기주는 대선이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이 됐던 데가 전날 선거 휴일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선되고 나서 그때 시장이 폭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결 현황만 보면 지금의 롤오버 수준은 그냥 무난한 속도라서 방향성을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번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방향성을 추정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종합하면 아직까지는 리스크 오프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챙겨볼 것은 우선 옵션 전체를 놓고 보면 콜 옵션이 미결이 320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320선 이상에서의 움직임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보여주는데 반대로 풋옵션은 320 이하로 대량의 미결 증가가 나타나 버렸죠. 그래서 아래쪽 뚜껑을 확실하게 닫아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다면 이번 물은 점진적 상승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징그러운 껌딱지 장세로 만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또 옵션이 변동성 일중 차트를 보면 지수가 11시 30분경 레벨업을 시도할 때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하락이 아니라 상승할 때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성은 위쪽으로 열려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지수 상승에 외가격 풋옵션 매도만 나왔고 내가격 풋옵션 매도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이것은 방향성이 위로 열려있다 하더라도 속도는 조절해 가겠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상승 방향으로 열려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상승은 아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전장의 강세 그리고 오후장에는 눌림 정도로 마감했는데 지난주 미국이 종가 고가로 끝났죠. 그래서 유럽 지수 선물들을 종가 고가로 당겨놓았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한 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수만 그랬을 뿐 내용을 또 뜯어보면 편하게 움직이지는 않겠다라는 신호가 있었는데요. 우선 채권 시장에서는 개장 초에 유럽 채권이 장기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저녁 8시 30분경 있었던 이 로버트 홀츠만 그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죠. 이 양반이 이제 7월까지 50bp씩 연속해서 4번 올리겠다. 그래서 2.5% 정책금리를 4.5%까지 땡겨야겠다라는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채권이 눌리고 유로화가 튀었어요. 특히 지금 홀츠만 총재는 가을에 QT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팬데믹 채권 프로그램, 메이 프로그램 있죠. PEPP. 그것도 타이트닝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채권 매도세에 기름을 붓는데, 근데 이때 시장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우선 증시는 이런 매파적 발언에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텼죠. 오히려 채권만 좀 늘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주의 저가를 깬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홀츠만 총재가 원래 이제 매파적인 인사이기도 하거니와 전체 시장이 속도를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그런 발언이기도 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화요일에 채권 품매도를 하기에 더욱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덕분에 미국 10년 국채도 눌렸죠.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화요일에 채권 품매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아시아 세션에서 제법 세게 눌렸어요. 그리고 미국 세션 시작 전에도 제법 강하게 눌렸는데, 미국 본장 개장 이후에는 꾸준한 상승이 나오면서 드디어 텍사스 기름이 $80를 넘겨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4월, 6월 텍사스 기름 스프레드가 0.04포인트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거 지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4월, 6월 텍사스 기름 스프레드인데, 얘가 아래로 부러지면 추세적인 하락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계속 멈추고 있죠. 계속 위쪽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80 이상으로 이게 올라가려면 스프레드가 개선돼야 돼요. 근데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열려있는 게 0.5포인트거든요. 근데 말이 0.5포인트지 스프레드가 0.5포인트가 개선된다는 얘기는 기름 가격으로는 거의 뭐 4달러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4 이상 올라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월, 6월 선물 스프레드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아마 이번 주 원유 재고 그때를 기점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부지런한 분들은 저는 이번 주 주봉을 보고 기름 롱을 미리 잡아도 될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기름이 강세를 좀 편하게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 내에서는 기름 롱을 밀어붙이되 저는 하루 더 기다려서 스프레드가 일단 플러스 도는 거 보고 롱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갭 상승 출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잘 이겨내고 고가에서 출발하자 숏 커버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총 1등 애플이 골드만삭스의 매수 의견 제시로 1.8% 넘게 갭 상승 출발한 상황에서 나머지 대형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되자 눈놀이 숏 커버가 새벽 1시까지 이어졌어요. 아마 이때 숏 포지션들 어지간하게 갈려 나갔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 나스닥 중심으로만 강세가 나타났고, 러셀은 스트레이트로 빠지면서 무려 1.6%나 하락을 해요. 러셀은 새벽 5시 30분까지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었고요. 그렇게 이제 하락이 나오는데, 이 지난 2주 동안에 러셀이 횡보한 자리가 지금 1900포인트거든요. 거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곱게 상승하기는 아직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변동성 또한 나스닥 중심으로 초반에 강한 숏커버가 나오는데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변동성이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 나스닥이 오후장에 장중 1%가 넘는 상승을 모두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못 올랐죠. 그래서 음봉으로 마감했는데요. 여하튼 지수가 윗꼬리를 달고 변동성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계 경보로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한 시간대를 보면 유럽 마감 이후에 후속 매수세의 부족으로 자연스럽게 하락하기 시작한 것인데, 지수가 상승장이다 그러면 오전에 숏커버가 마무리되고 후속 매수세가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을 받쳐버려요. 그리고 오후장에 변동성도 빠지고, 그래야만 이제 지수가 레벨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숏커버가 마치니까 다시 신규로 매도가 쌓여있어 다시 다 내려와 버렸죠. 근데 이런 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전에 숏커버를 일부 후퇴성으로 한 것이지, 이게 추세 상승을 예상하고 잘라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숏마인드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긴 그림에서 본다면 주봉이 첫 거래일에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 그러면 윗꼬리 달린 음봉을 만들게 되면 상승 전환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아래로 강하게 까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여전히 고점 매도 청산, 이런 반복되는 좀 지루한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은 파월이 상원에서, 그리고 모레는 하원에서 발언이 있죠. 이 핑계대고 시장이 일시적인 좀 등락을 거칠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방향성이 나오려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중간중간이 강력한 숏 커버링이
올해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 이번에 지수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고점에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시 매수 후 중간중간에 청산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숏을 보는 입장에서도 레버리지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반등장에서도 고점 매도 그리고 청산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에서의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테슬라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반등장에서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근데 더 이상의 재료가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살살 내려앉고 있죠.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높은 베타가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요.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일중 차트로 그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를 1분 단위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테슬라가 탄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후장에 시장이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이번 만기가 특이하게 양쪽으로 지금 미결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징그러운 따주기장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콜매도 늘리고 내려가면 풋매도를 늘리되 이번 옵션 만기 마칠 때까지는 수량을 크게 늘리지 않고 그냥 그 차월물 중심으로 양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세로 방향성을 쏘기에는 여러 가지로 모두들 지쳐있죠. 그래서 만기일 당일에 옵션 프리미엄의 동향을 봐서 그날 하루만 놓고 보면 델타를 위로 오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장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화요일부터 채권 풋매도를 잡을 계획이에요. 지수는 물릴 각오를 하고 선물 매도를 쌓아도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방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매도, 저점 청산 이런 지루한 흐름을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스닥 기준 당일 기록한 고점인 12,486포인트에서 추가로 2%가 더 상승한다. 그러니까 12,800포인트를 돌파한다. 그러면 저는 숏 포지션을 쌓아놓은 것을 아무리 손실을 하더라도 절반은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버티면서 고점 매도 청산을 반복해서 며칠 동안 물릴지언정 이익 청산하고 나오실 것 같아요. 즉 지금은 추세적 매수도 매도도 아닌 그냥 박스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월이 상원 증언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망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이 또한 추세적 흐름이 아닌 발언과 함께 시장이 튀어오른다. 그러면 매도의 찬스. 그리고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그냥 매도 포지션 좀 줄이는 그 정도로 비추세의 소극적 대응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